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경북 동해안은 오늘 쾌청하겠습니다. 한낮에도 23도 선에 머물며 선선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가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크게 나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밤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 모두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포항과 경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후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진미, 송이가 제철을 맞았지만 송이 주산지인 울진 지역의 농민들은 한숨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봄 울진 대형 산불로 송이산이 황폐해지면서 올해 생산량이 90% 가까이 감소한 것은 물론 앞으로 30년간 이런 피해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입니다. 김형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울진군 북면 검성리의 송이산입니다. 6개월 만에 다시 찾아가 봤지만 생명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습니다. 소나무가 죽음으로 인해 가지고 송이 포자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더 이상의 이제 송이 생산은 끝났는 거죠, 사실은. 이 포자가 하나도 없잖아요, 다 죽고. 피해 농가만 600여 곳에 달합니다. 농사 조금 짓고 그 소멸만 보고 살았는데 전혀 소득이라는 게 전혀 없으니까 여기 살 맛이 안 나죠. 뭐 고향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지금 철이 되니까 마음 우쭐하고. 송이 채취 농민들로 붐비던 산림조합 공판장은 텅 비어 있고 지난해 12톤에 이르던 울진의 송이 생산량도 90% 가까이 줄었습니다. 예년 같으면은 줄을 서서 이제 송이를 수매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띄엄띄엄 오고 예년에 비해서 한 10% 20% 정도밖에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국민성금으로 피해 농가당 3년치 수익의 50% 비용이 지원됐지만 예전 생산량을 회복하는 데는 30년 이상의 시간이 걸릴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송이와 같은 자연 임산물에 대한 피해 지원을 법제화하고 송이를 대체할 새로운 소득 작물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울진군에서 이번에 한 66억 정도로 이제 지원을 받아서 송이 피해 인가들이 향후 송이를 대체를 해서 어떤 산림 소득을 새롭게 올릴 수 있는 작목으로 대를 이어 지켜온 삶의 터전이 사라진 만큼 송이 피해 농가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김형일입니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철강 산업의 회생을 돕기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했습니다. 포항시는 신청서에서 철강 산업은 중국과 인도 등 후발국들의 거센 도전과 글로벌 경기 침체로 실질 지역 내 총생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태풍으로 직격탄을 맞았다며 철강 리바운드 펀드 조성 등 27개 사업에 1조 4천억 원의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포스코와 현대제철 외에도 포항철강공단에서 100여 개가 넘는 기업체가 1조 8천억 원의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추산되고 있고 납품 연관으로 인한 기업 피해는 집계조차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구 정수장의 정수한물에서 녹조의 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된 사실이 지난 7월 보도를 통해 새롭게 밝혀졌는데요. 그런데 이번에는 가정집 수돗물에서 녹조로 보이는 연두색 물질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수돗물에서 녹조로 보이는 물질이 나온 적은 이번이 처음인데 철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신병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2017년 준공된 대구 달성군 현풍읍의 한 아파트 단지 가정집입니다. 지난 7월 중순부터 녹조로 보이는 연두색 물질이
수돗물 요가 필터에 끼기 시작했습니다. 필터가 전체적으로 연두색으로 끝까지 다 확연하게 보였어요. 녹조 현상이 극심했던 지난 7월과 8월에는 이 수돗물 요가 필터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짙은 연두색이 나타났습니다. 필터 실했는데 전체가 연두색이었는데 지금 간지도 일주일. 조 씨가 맘카페 관련 글을 게시하자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댓글이 달려 비단 이 집만의 현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지난 4월 지하 수조를 청소하는 등 관리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연이에 의무적으로 소독하고 청소하고 있고 그리고 수질 검사 법적으로 1년에 한 번 하게 돼 있고 이번에 수질 검사에 아무 문제 없었어. 전문가들도 녹조 발생의 특성상 아파트 자체 문제일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녹조는 햇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또 영양분이 있어야지만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한다면 아파트 관리나 관을 통해서 녹조가 생기기는 굉장히 어렵다. 이 지역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 정수사업소 측은 믿기 힘들다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하여튼 깨끗하게 정제가지고 보냈고 염소 소독까지 하고 오존 소독까지 했는데 그게 그렇게 녹조가 나왔다는 거는 이해할 수가 없고. 대구문화방송이 지난 7월 21일 이 아파트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매곡 정수장의 정수를 검사한 결과 0.281 ppb의 마이크로시스틴이 검출됐습니다. 미국 연방환경보호국의 아동오염치 0.3 ppb에 근접한 수치이고 캘리포니아주 환경건강위험평가국의 허용치인 0.03 ppb보다 9.3배나 높았습니다. 정수장의 정수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집에서도 녹조로 보이는 물질이 확인된 만큼 독성 물질 마이크로시스틴에 대한 철저한 실태 조사와 체계적인 관리 기준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포항시는 산림청 헬기를 활용해 태풍으로 피해가 컸던 남구 지역을 중심으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산사태 피해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산사태 피해지에 대한 정확하고 전략적인 항구 복구 계획을 수립할 방침입니다. 포항시는 오천읍과 대송, 장기면 등 남구 지역 산림 피해 지역에 대해 산림조합과 산림엔지니어링, 산림법인 15개 업체와 함께 응급 복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음식이 비싼 이유, 입점 업체가 내야 하는 높은 수수료 때문이라는 건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에 휴게소 측이 부담해야 할 시설비, 인테리어 비용을 하청 업체에 떠넘기는 일까지 벌어지기도 하는데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청송 휴게소 사례를 김서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진 영덕고속도로 양방향에 가까이 위치한 청송 휴게소. A업체는 지난 2018년부터 이 휴게소 카페와 간식 매장, 편의점 등을 운영해온 협력업체인데 계약이 10개월이나 남은 시점에서 갑작스레 계약 종료 통보를 받았습니다. 국내 고속도로 휴게소 대다수는 도로공사가 입찰을 통해 민간업체에 운영권을 주고 이 업체가 다시 휴게소 내 매장 운영에 관한 납품 계약을 재하청 주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A업체가 납품 계약을 맺은 휴게소 운영업체가 한국도로공사의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아 계약이 조기에 종료되면서 A업체도 함께 쫓겨나게 될 처지가 된 겁니다. A업체는 프랜차이즈 가맹비를 비롯해 각종 인테리어 비용까지 수억 원을 부담했지만 휴게소 운영권을 새로 낙찰받은 업체는 도로공사와 함께 명도 소송을 제기하며 퇴거를 요구했습니다. 저희가 한 3년 하면서 수익을 본다는 것은 전혀 무리입니다. 그리고 가판 같은 경우는 54%, 53%까지 매출 전체예요. 그래서 인건비, 저희는 인건비 빼고 재료비 빼고 그런 상황에서 좀 좋아진다고 그렇게 해서 견디고 온 거죠. 법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매장 시설비와 인테리어 비용 등 휴게소 운영자가 책임져야 하는 비용을 재하청격인 A업체가 대신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본 겁니다. 물건을 납품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비용은 휴게소 운영 주체가 직접 부담을 해야 된다는 취지고요. 만약에 납품업자들이 휴게소 운영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부담한다면 그 최종적인 비용은 소비자에게 전가가 됩니다. 휴게소 운영업체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사실상 갑질을 했고
원청인 도로공사가 이를 묵인했다는 게 하청업체 주장입니다. 실제로 이번 재판에서도 도로공사는 휴게소 운영업체 측의 보조 참가인으로 들어와 운영업체 측의 주장을 옹호했습니다. 들어간 입장에서는 저희는 창고가 없으면 되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저희 쪽에 부담을 시킨 거고 저희는 의뢰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대다수가 다 그렇습니다. 무책임하게 이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거는 돈을 떠나서 자괴감을 느끼죠. 그거를 아무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게 준공기업이고. 취재진은 한국도로공사 측의 구체적인 입장을 물었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청송휴게소 현 운영업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해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설치된 유치원과 초, 중, 고등학교에 공간혁신형 교실을 조성합니다. 특수학교 공간혁신형 교실은 발달과 감성을 키우는 놀이 공간과 심리 안정 공간, 진로 직업 교육을 위한 학습 공간, 휴식을 위한 배려 공간을 갖추는 것으로 공모를 거쳐 56곳이 선정됐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선정된 학교에 28억 원을 지원해 사업을 추진하고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포항 지역의 수출입 실적이 19개월째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포항세관이 발표한 지난달 수출입 실적에 따르면 수출은 10억 7,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7%가 증가했고 수입은 9억 1천만 달러로 7.9% 늘었습니다. 포항세관은 수출은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철강 금속 제품이 미국과 인도, 중국을 중심으로 늘었고 전체 수입의 60%를 웃도는 광산물 수입도 늘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태풍 흰남노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 지역 항만 물류업계에 재정 지원을 확대합니다. 부두 임대료와 항만시설 사용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는 한편 항만 근로자에 대해서는 유관단체와 협력해 생계 안정자금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총 5개 부두 운영사와 포항신항해운센터 입주기업, 도선업체, 항만 근로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이라고 해수부는 설명했습니다. 포항항은 제11호 태풍 흰남노로 포항제철소 생산 물량이 줄어 항만 물동량과 선박 입출항이 급감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올해 초, 중, 고등학교 학교 도서관에 도서구입비 67억 2천만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학교 도서구입비 23억 5천만 원, 학급 문고 도서구입비 18억 1천만 원, 초등학생 도서구입비 25억 6천만 원 등입니다. 어느덧 9월의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가을 만끽하기 좋은 요즘인데요. 크게 나는 일교차에만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아침 경주의 기온은 14.4도로 어제 같은 시간보다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23도까지 껑충 오르겠습니다. 밤 사이에 기온이 큰 폭으로 내려가면서 오늘 아침까지는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하늘은 대체로 흐리겠고요. 낮 동안 자외선 지수는 보통 수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기온 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4도에서 17도 분포로 어제보다 1도에서 2도가량 높게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경북 동해안 전 지역 모두 23도까지 오르면서 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1도가량 오르는 곳이 있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의 아침 기온은 울릉도 17도, 독도 20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한낮에는 22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0.5에서 최고 1.5m로 비교적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포항과 경주에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후 동안 5mm 안팎의 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